안녕하세요. 민들레방 교사 5에서 진달래방 교사 박승희입니다. 저희는 본관 1층 공유 공간에 있는 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본관 1층에서는 숲을 주제로 놀이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숲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떻게 이 놀이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숲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숲은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고 눈으로만 봤던 것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자연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형화된 놀잇감이 아니라 직접 탐색해보며 놀잇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즉, 어린이들한테 숲은 또 다른 하나의 교실인 것 같아요. 학기 초부터 민들레반과 진달래반 어린이들은 숲으로 나가 숲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보냈었죠? 네, 교실에서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자연에서도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일단 뛰어보기도 하고 놀이를 하면서 이 공간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던 놀이가 동대문을 열어라라는 놀이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교사와 함께 했다면 나중에는 3, 3, 5 어린이들끼리 모여 놀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숲에서 발견한 큰 나무 기둥을 보고 그냥 지나칠 법도 하지만 하나의 놀이 소재가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 세워보자라며 새로운 놀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린이들은 단순히 뛰어놀고 숲이라는 공간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들여다보며 허리를 숙이고 땅을 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숲에 있는 곳곳을 탐색하였고 숲에 있는 보물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꽃반이기 때문에 봄에 가장 먼저 어린이들이 다가갔던 것은 꽃이었어요. 그래서 진달래반 어린이들은 우리 반 상징인 진달래꽃을 찾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민들레반도 마찬가지예요. 민들레반도 반 상징인 민들레꽃을 찾는 것에 가장 열중하였고요. 단지 우리 반의 상징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의 상징인 진달래꽃이나 개나리꽃을 찾으면 반가워하기도 하고 다른 반 친구에게 알려줘야겠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답니다. 또한 아이들이 꽃만 발견한 것은 아니었어요. 숲에 숨겨진 또 하나의 보물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곤충인 것 같아요.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미를 발견하기도 했고 이 거미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숲을 곳곳에서 구멍을 찾았는데요. 구멍이 왜 있을까? 라고 상상의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숲에는 곤충이 살 것 같아, 개미가 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구멍 주변에 나뭇가지나 돌을 이용해 집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나뭇잎 색이 변하면서 어린이들은 나뭇잎 색의 변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계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월 달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뭇잎의 변화를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나뭇잎색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네, 물감으로 칠한 것 같아. 다 진한 노란색이야. 바람이 불어서 색이 변한 거야.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가면 이제 나뭇잎들이 찬 바람에 겨울에 접어들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뭇잎이 큰 나무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하늘 높이 올려다 보아야지만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고 던지고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떨어진 나뭇잎 사이에서
충분히 헤엄쳐 보기도 하고 던져보면서 낙엽비가 내려요 하면서 낙엽을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숲에서 진행되는 놀이들이 단지 숲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대중매체의 영향이 묻어져 교실에 들어오는 것처럼 숲에서의 경험 또한 묻어져 교실 안에 들어와 놀이 안으로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민들레반에서는 어린이들이 밖에서 주워온 나뭇잎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도 했고요. 숲에 나갔을 경우에는 단지 오감으로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경험을 담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 그림은 현재 교실에서 자유롭게 그리는 공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키우고 있는 덩굴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은 나뭇잎을 선물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숲에서 교실에서 나뭇잎을 관찰하면서 어린이들은 멀리서 보면 다 초록색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나뭇잎들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뭇잎에 물이나 영양소가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인맥을 표현하고 관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답니다. 숲에서 발견한 거미가 유치원 앞들에서도 발견되자 어린이들이 거미에 대한 관심도가 확장되면서 교사는 교실에서도 거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에 대한 가상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아빠 거미, 오빠 거미, 형 거미가 등장하기도 했고 거미줄에서 보았던 곤충들과 낙엽들을 보고 블록에 있는 곤충 모형들을 가져오며 실제 본 거미줄처럼 꾸미면서 가상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에 접어들어 공유 공간에서 놀이를 해보자라는 두 반의 협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고민이 많았었어요. 공간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로운 일이지만 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과연 안전할까? 위험한 일은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두 반 교사의 다짐이 있었고 그 다짐을 토대로 어떤 놀이를 해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각 반의 놀이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각 반의 놀이를 나누다 보니 공통된 관심사인 숲이 있었고 그 계절에 맞물려 각 반 아이들이 숲에 대해서 발견한 것 중에 공통된 것이 바로 가을에 접어들면서 나뭇잎의 색이 변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공유 공간에서 물감을 활용해 숲의 색을 나타내 보자라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공간에서 놀이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왜 여기서 놀아요? 라면서 어색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 민들레반 아이들도 처음에 정말 놀아도 되는지 반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각 반 어린이들끼리만 놀이를 하고 각 반 어린이들끼리 편하기도 했기 때문에 소통을 할 때도 서로만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른 반 친구들이 왔을 때 예전에는 말없이 조용히 놀이하였다면 다른 반 친구가 무엇을 그리는지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학기 초에 관심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교사에게 저 친구 뭐해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다른 반 선생님에게 민들레 반 친구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어요? 진달래 반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친구가 색깔을 덧칠했을 때도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함께 하나의 그림을 그려 완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을 내가 더 많이 채워야지, 나만의 색으로 채워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함께 하는 공간, 함께 색을 채워가고
함께 숲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각 반의 아이들이 나누어져 놀이를 하다가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섞이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다 주었다면 현재는 삼원색 물감만 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삼원색 물감으로 바뀌면서부터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자유롭게 섞으면서 다양한 색을 만드는 경험을 하였어요. 아이들이 가장 만들고 싶어 했던 색은 뭐니 해도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 갈색은 나무 기둥을 표현할 수도 있고 나무 기둥의 무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표현할 수도 있는 색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색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삼원색을 모두 섞어서 갈색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였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 중에 어떻게 흔적들이 남겨졌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한 어린이가 바람을 그린 거예요. 자신이 자연에 나가서 뛰놀았을 때 느꼈던 바람을 소리로 흉내내며 슉슉 흉내내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 중 하나가 꽃그림인데요. 이 꽃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의 윤곽선만 그리면서 꽃을 나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을 덧칠하기도 하고 진짜 꽃잎의 색처럼 다양한 색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리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그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이 다가온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였죠. 또한 나뭇잎에서는 아이들이 나뭇잎 색뿐만 아니라 나뭇잎의 뾰족뾰족한 형태나 벌레 먹은 나뭇잎, 구멍 뚫린 나뭇잎, 나뭇잎에 그려진 무늬들을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본관 1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경험한 색을 표현하면서 저희들은 아이들과 같이 색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색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다양한 색을 만드는 과정에 좀 자연스러워지길 원하는 것이 교사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색을 나누면서 또한 저희가 느껴지는 것들은 단순히 생명을 많이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숲에서 본 색을 자신이 경험한 색을 연관지어서 표현해 보는 것이 더 의미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어렵지만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만나는 것을 느껴요. 아이들 역시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사실은 주제와 다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 방향으로 그리지 않아 완전한 같이 그린다는 그림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다양한 감정들을 나누는 것이 아마 앞으로 6살, 7살이 되었을 때 함께하는 거에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거에서 초석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관 1층 놀이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